7일 화요일 안타까운 골방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JTBC 국제부 박소윤 기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정말 저희가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라고 얘기를 하다가 안타까운이라고 이름을 다시 바꿨더니 뭔가 말하기도 조금 쑥스러우면서도 저희 머리 위에 이렇게 안타까운이라고 썼지만 우리 스스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지금 3개나 만들어 놓고 시작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직도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며칠 동안 연휴가 이뤄졌잖아요.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날이 있었고 대체 휴일이 있었는데 휴일 잘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잘 보내셨나요, 이지혜 기자? 네, 저는 아주 잘 보냈습니다. 네. 네, 박소연 기자님은. 저는 생각해보니까 근무를 했어요. 어린이날도 근무를 하고 대체 휴일도 근무를 해서 어디 좀 놀러가지 못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골방 라디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이슈를 가져온 게 이제 관광객이 몰리는 그 전 세계 도시에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또 자꾸 이렇게 반복하게 되네요. 이런 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관광도시 관광과 관련해서 이 아이템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여행하면은 막 설레고 너무 가고 싶은데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면 안 되겠다. 사람이 또 너무 많이 몰리는 장소에 가면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국은 우리 지금 어린이날 연휴 비슷하게 노동절이 있었어요. 연휴가.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장면이 그 절벽이에요. 절벽에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 노동절, 우리나라는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빨간 날로 되어 있지 않아서 쉬는 날은 아닌데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5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금 연휴라고 그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 당국이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여행 갑시다 하면서 이제 소비 장려 정책을 펼쳤는데 중국 관광지 곳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앞서 보신 게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저장성의 옌당산이란 곳인데 중국 10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곳이래요. 평소에도 절벽 등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갇혀버린 거죠. 1시간 동안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너무 어찌하지 않아요? 정말 진짜. 영상을 보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자력 탈출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구조 당국을 통해서 지금 구조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저는. 네,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문제가 하나 또 있었다면 이번에 그러니까 갔다가 너무 힘드니까 구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 옌당산 관리 예를 들면 뭐 설악산 구조대. 관리소라는 그런 곳이겠죠. 옌당산 관리소에 요청을 했더니 이거 구조 요청을 하려면 1인당 6만 원을 내라. 이래서 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6만 원, 그러니까 300 위안을 달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혼절을 해서 여기서 떨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돈을 내고 지금 나를 구해주냐 마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봐도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논란이 되니까 입장권 판매 당분간 중단하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옌당산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관광 명소들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뭐 한 곳을 더 짚어드리면요. 협곡 경치로 유명한 허난성 바오취안 관광지구에서도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동할 버스가 부족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노숙까지도 했고 한 어머니는 버스를 멈춰 세우고 문을 열어달라고 뭐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려 13억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국 당국이 이제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 세어보니까 연휴 닷새 동안 13억 6천만 명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걸 닷새 동안 이제 나누기를 해보면 하루 평균 2억 7,200만 명 꼴인 거예요. 와,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저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 교통체증과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좀 규모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코로나19 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관광객이 한 28% 늘어난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이 금액도 너무 놀라웠어요. 이제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음. 중국인들이 이번 여행에서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예요? 한번 어마어마할 것 생각해 같은데. 보세요. 근데 보통 여행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도 그래도 뭐 4인 가족 기준 보통 하니까 뭐 2박 3일 가면 200만 원 정도는 그 예상하지 그렇죠. 않나요? 좀 해외 여행을 가면 좀 많이 쓰잖아요. 국내도 솔직히 좀 비싸죠. 그쵸, 이때는 그쵸. 이제 연휴다 보니까 숙박비도 너무 비싸게 받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할 근데 것 무려 같은데. 31조 5천억 원. 와. 31조. 중국은 와. 스케일이 다릅니다. 진짜 스케일이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정말 진짜 놀러 갔다가 죽을 뻔한 와. 그러한 사례도 생길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또 다른 골칫거리를 좀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일본 사례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이번에도 영상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그거 하나 함께 보시죠. 영상을 넘길 때마다 버벅거려요. 왠지 모르겠어. 언젠가 이제 스무스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영상 플레이인데 안 넘어가. 나 뭔지 모르겠어. 잠시만. 그 후지산 얘기하시는 맞아. 거잖아요. 네,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 어떤 편의점인데 로손이라는 편의점 유명한 곳이죠. 일본에서의 그 가장 많은 편의점이죠. 계란 초밥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가 이 편의점이 위치한 마을 이름이 후지카와 구치코라는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 편의점 뒤에 후지산이 멋지게 펼쳐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졌겠죠. 보이네요 후지산이. 그쵸. 저기. 저기 멀리 눈 이렇게 쌓인 인스타에다가 후지산이 또 눈 쌓인 후지산을 배경으로 해서 편의점 앞에서 사진 찍는 게 너무너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민들은 불편해지고 교통 체증도 발생하고 당연하게 뭐 환경도 오염되겠죠. 그러니까 It's 쓰레기도 not 버리고 그러니까 like 주민피해가 Instagram. We see the reality. 식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A lot of 그 people. 조치는 뭐냐면 It's not, 후지산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It's not 그 natural. 길이가 가로는 20m. 지금 네. 설치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이렇게 뼈대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무슨 장막 같은 거를 이렇게 세우려는 건데 그 세로는 2.5m 저 정도 되는 이제 가림막을 설치해버려가지고 후지산을 가려버리는 게 낫다. 이 정도로 이렇게 시민의식이 없으면 관광객들이 그럼 아예 가려버리고 여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렇게 마을에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그 용어의 과잉 관광. 대표적인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현재 엔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관광객이 몰릴 것 같은 상황인데 이게 이 장소, 요 편의점이 논란이 됐었던 게 관광객으로 시름시름 알기 시작한 게 2022년 12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현지 사람들이 안 해본 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해볼 것도 다 해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표지판으로 뭐 교통법규를 좀 지켜달라,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것 당부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부족한 시민 의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특단의 조치로 후지산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또 안타깝네. 우리 시청자들에서 중독되겠죠? 진짜 안타까운. 왜냐하면 It's not 일부 관광객들 like Instagram. We see the reality. 정말 아름다운 그 A lot 장면을 of 보기 people. 위해서 It's not. 그냥 선량한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피해를 보는 It's 거죠. not natural. 주변,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저게 관광 명소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사진 보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죠. 이러고 지나쳤을 것 같은데 굳이 저기까지 가서 후지산을 보고 싶을까? 편의점 머리 위에 이렇게 후지산이 솟아있는 게 관광 명소가 되나 싶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전 인스타 사진 보니까 조금 와닿던데. 아 멋있었어요? 좀 되게 예뻐요. 아.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그 약간 하늘색과 그 후지산의 그 흰색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일본은 관광객들이 또 몰리다 보니 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바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중 가격제. 네. 관광객들은
현지인들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밥을 먹어라 이런 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데 잠깐 가려드리고 네. 이게 현지인들은 라멘 하나에 1,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한 8,9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객들은 이보다 비싼 2,000엔 정도 받고 먹어라 라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2,000엔이 맞죠? 1,000엔이 8,900원. 그쵸. 네, 네. 네. 그러니까 100엔이 맞아. 879원이니까 879.34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죠. 2배 가까이 돈을 내고 더 내고 라멘을 먹어라 이렇게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또 조사해 봤더니 그 블룸버그 일본판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그 도쿄 도요스 수산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1인분에 그 한 사시미 덮밥 한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한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6배에 달하는 61,700원.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한 16만 원 상당의 우리 돈으로 그 정도에 달하는 덮밥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게 이렇게 파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불쾌하지 않겠어요? 나는 관광지란 이유만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부담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이중가격제를 하는 게 좋고 지역 주민이 아닌 이제 그 관광업자 입장에서는 또 좀 이제 자기네들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런 불만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부에서는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관광 가셔가지고 네. 현지인들보다 뭐 2배 비싼 가격을 내고 밥을 먹으라 하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 일부 지역에 가면 제주도민 할인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여행을 갔을 때 내가 제주도민이었으면 더 싸게 먹었을 텐데라고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비싸게 준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부담이 되진 않았는데 여기 방금 말씀드린 데처럼 막 16만 원을 내고 내가 만약에 한 10,000원짜리 16만 원을 내고 먹어야 된다거나 막 한 6배를 달하는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좀 많이 과하다, 부담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엔저 때문에 일본 여행을 생각을 했다가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상황이라면 관광객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지 말까라는 마음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본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 걱정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쵸, 그러면은 그쵸. 외국인들 안 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오지 말라는 뜻 아닐까?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졌다. 좀 접게 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근데 마음이 들게 이게 되네요. 되게 원래는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권에서는 이중가격제를 일부 시행을 하고 있대요. 태국이랑 싱가포르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개도국에서는 개도국이 아닌 나라에서 선진국 중에서 이런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 그 태국이나 이런 데는 좀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저 물가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네, 워낙 싸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중가격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외국인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 같은 데는 가뜩이나 비싼데 거기서 더 이제 비싼 가격을 하게 되면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당국도 이중 가격제,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중 가격제가 이 관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지 이제 뭐 후에 아마 통계를 낼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나올지. 네, 지금 진짜 역대급 엔저기 때문에 일본 정부 관광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 몇만 명? 모르죠. 그거. 나 몰라. 1,000만 명, 2,500만 명? 모르겠어요. 2,506만 6,100명을 기록했다고. 왜 이렇게 숫자 이런 거에 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2,500만 명?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뭐 우리나라 31조. 인구의 절반. 그렇게 그러니까 31조도 사실 네. 안 줘봤어야죠. 그러니까. 그 감도 안 오고. 안타까운 13억 인구가 움직였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움직인 거예요. 감도 안 오고. 그렇죠. 네,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2,500만 명의 관광객들 중에 한국인 몇 %?
가장 1위인 건 알고 있어요. 음. 몇 퍼센트야지만 1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맞추면 선물 줘요. 그러니까 내기를 좋아해요. 70%? 아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않아요? 네, 25%. 그래서 아, 진짜요? 4분의 1이라도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 그럼 2위는 중국인들일 것 같은데. 2위까지는 제가 조사하지 못했는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 네. 1월만 그 일본에 15%. 방문한 한국인 수가 그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래요. 지금 엔저다 하니까 사람들이 1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85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많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이 오사카 교토잖아요. 맞아요. 이제 봄철이다 보니까 이제 벚꽃 보시려고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사실 조금 교토나 오사카 간다라고 했을 때 주변 분들이 말씀하신 게 거기 현암 정서가 굉장히 많다. 한 정서가 많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사실 그래요? 이중 가격제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혐한 정서가 좀 확대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저는 여행을 접었던 그런가요? 저는 사실 체계 과정이었습니다. 험한 정서를 맞닥뜨리지는 못했는데 맞아요. 놀러 갔을 땐 그렇게 딱히 느껴지진 않았어요. 일부 분들이겠죠. 또. 예, 그렇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사실 이 과잉 관광에 대한 골치는 유럽에서부터 많이 좀 앓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베네치아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베네치아에서 저희가 그 기사로도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뭐가 이슈가 됐었냐면 그 입도세를 도입하면서 이슈가 한번 됐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 당일치기 여행객들에게는 입도세를 부과하는데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5유로 됩니다. 그러니까 약 7,400원 정도 티켓을 구입해야 이 베네치아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하룻밤 묵는 여행객에게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 여행 이 이제 이렇게 오버 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게 된 지는 꽤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긴 게 생겼는데 이 용어가 생긴 배경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유럽의 도시 문제를 진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해요. 이제 헤럴드 굿인이라는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 교수가 이 관광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럽의 이 도시 현재 모습 이런 문제를 진단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가 바로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2012년부터 나온 용어. 네, 근데 이게 지금은 아예 이런 과잉 관광에 대한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네, 저는 베네치아 다녀왔던 때가 한 6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관광객이 많다라는 생각은 못했었고. 그래요? 전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 사진만 보면은 진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저는 그때 들었었던 게 베네치아가 물에 곧 잠길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여행을 즐겨라. 빨리 와서 진짜요? 그게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뭐 또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가요? 그러겠죠. 이게 수면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이 올라가면서 베네치아가 점점 잠길 수 있으니 어서 빨리 와서 관광을 즐겨라. 뭐 그러한 기사를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베네치아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물론 관광을 할 만한 그런 도시인 것도 분명하지만 저비용 항공이 많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아지고 또 공유 숙박 플랫폼도 되게 활성화가 되면서 뭔가 숙박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가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여담이지만 진짜 베네치아 여행이 되게 감동 깊었던 거는 미술관 전시 갔었을 때가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베네치아 학파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근데 미술관 들어가서 베네치아 학파의 그림들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굉장히 색채를 강렬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요? 네, 되게 강렬한 그 색채감을 느끼면서 이게 베네치아 이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 이 도시의 느낌이구나. 되게 열정이 느껴져서 그게 이제 나중에 와서 찾아봤더니 이게 바로 베네치아 학파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그림체가 유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베네치아의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던. 베네치아 한 군데만 가셨어요? 그때? 그때요? 아니요, 저 이탈리아 여행을 다녔었고 그 도시 곳곳을 좀 돌아다녔었어요. 이탈리아 여행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요? 나 가고 싶다.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도 너무 좋았고. 오버 투어리즘일지언정 가서 낑겨 있을지언정. 이제 근데 여행 생각도 못 하겠네요.
그러지 않을까 하면 슬픈. 갑자기 그러시네. 그러니까 갑자기 과잉 관광 얘기하면서 관광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유럽 도시에서는 그 과잉 관광으로 조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어떤 도시들이 또 있냐면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신규 호텔 건설을 금지했다고 해요. 사실 저도 그 암스테르담을 6년 전에 갔다 왔었는데 이때도 사실 숙박비가 되게 비쌌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욕이랑 그러니까 비등하다 할 정도로 되게 좁은 뭐 호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숙박비가 너무 비싸서 왜 이렇게 비쌀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비싸다는 게 어느 정도예요? 1박에 30만 원 정도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격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혼자 갔었어서 한 1박에 10만 원대를 좀 찾았었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때 그날 그 시기에 비었던 가을 무렵에 좀 갔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시즌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갔었을 때 1박에 30만 원이 기본인 걸 봐서 굉장히 암스테르담이 비싸다라고 느꼈었어요. 그러네요. 웬만한 국내 호텔 숙박비에 필적하게. 뉴욕도 사실 1박에 3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비싸다 싶었는데 아무튼 암스테르담이 이제 추가적으로 호텔을 건설하는 것도 이제 막을 것으로 보여서 숙박비는 보다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숙박비가 비싸지면 여행 가는데 망설여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기본이 이제 숙박비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 숫자를 좀 줄이려는 노력? 그렇다고 시도? 하루에 빵만 먹고 투어하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럼요. 이 식비도 되게 비쌌던 기억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가장 방문객이 많은 뭐 고고학 유적지 같은 경우는 하루 방문객 수를 이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25곳 이상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아테네 유명 유적지는 이제 보통 제한이 하루 관광객 수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다 만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북촌 같은 경우, 서울 북촌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이제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저는 북촌 가서 그 관련해서 리포트도 한번 했던 기억이거든요. 가면 뭐 조용히 소근소근 말해주세요. 라는 안내판, 경고문 같은 것도 써 있는 것을 봤고요. 그때 주민 인터뷰를 했었는데 주민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인데 벌컥벌컥 문을 여는 건 기본이고 그래요? 변을 보고 가는 관광객도 있었다. 변? 그러니까요. 놀랐어요. 아무데나요? 아무데나라고 하지만 사실 북촌이 그 집들이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 앞마당에다가 계단에다가 여기다 변을 싸고 갔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현지 주민이 이렇게 이탈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지금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용어를 갖다 투어리피케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투어리피케이션? 네,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음 죄송합니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뭐가 이렇게 만나서 투어리스트 그다음에 모르겠네요. 어떻게 제가 빨리 딴 거 얘기할 때 제가 찾아볼게요. 근데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뭐냐면 이렇게 준비하다 하나 목에 하나 고리는 항상 뭐 빠져 있는 거야. 그렇죠.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자, 북촌 한옥마을이 있는 종로구 가회동의 인구가 2023년에 2월 기준으로 3,900명이래요. 근데 이게 2011년에 5,500명에 비해서 30%나 감소한 거죠. 근데 종로구 전체로 보면 이제 한 16% 감소했는데 30% 가까이 감소한 지역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지 주민들이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여기서. 맞아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네. 개인 생활도 되게 침해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사람들이 마치 뭐 동물원에 원숭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막 계속 보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저도 그 인터뷰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만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대책 하나를 내놓은 게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 피해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주민 피해 지역 한 곳을 설정을 해서 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없는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 예산이 그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몇 곳이나 선정하냐고 봤더니 딱 달랑 한 곳이어서 조금 아쉽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얘기해드릴게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이거 진짜 어려워요. 뭐냐면 그러니까. 투어리스티파이라는 관광지화라는 의미와 네. 그 둥지 내몰림이라는 젠트리피케이션. 아, 젠트리피케이션. 네, 젠트리피케이션 알죠. 젠트리피케이션과 네. 아까 말씀드린 투어리티파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아. 투어리스티피케이션이 되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말이네요. 네, 그렇대요. 네, 꽤 그렇다고 어려운 합니다. 말입니다. 또 제주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사실 10여 년 전부터 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이른바 환경보전 부담금, 입도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이니까 이제 계속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거를 보다 이제 검토하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서 2021년에 나왔었던 이 입도세가 숙박시 1인당 1,500원 그리고 렌터카 1일 렌터 비용이 5,000원 정도 더 받겠다라고 2021년에 그렇게 한번 던졌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숙박비나 뭐 렌터카 비용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또 문제가 됐었던 게 그렇다면 이제 제주도 관광객이 얼마 이상이 됐을 때 이 입도세를 받을 것이냐, 이 세금을 추가로 받을 것이냐가 좀 쟁점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제주도 관광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책정하는 것도 수요 예측도 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아직은 보류 중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기간에는 굉장히 제주도 관광객 수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환경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는 또 되게 해외로 많이 가잖아요. 제주도가 워낙 비싸지면서 맞아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뉴스 중에도 뭐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제주보다는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오히려 제주 관광을 지금 활성화하는 논의를 또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입도세를 입도세 논의가 지금 하는 필요한 게 시점일까? 아니라. 약간 그 생각도 그렇죠.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급감할 것으로 보이니까. 네. 사실 진짜 저도 제주도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뭐 그 식비가 너무 비싸서 좀 맞아요. 너무 식비 놀랐어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제 3인 맞아요. 가족인데 한 끼당 기본이 1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너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 1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뭐 괌 갔을 때나 한 끼당 1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제주도 가면 먹고 싶은 게 회 뭐 이런 건 회, 갈치조림. 갈치조림 솔직히 15만 원 딱새우 그리고 엄청 그 비싸요. 고등어회 통갈치. 그리고 삼겹살 삼겹살 흑돼지. 네, 너무 비싸니까 맞아. 사실 근데 이것도 세금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렇게 식비를 많이 여기 식비가 맞아요. 게다가 비싼데 거기다 추가 비용을 내라고 하면은 관광객 입장에서는 사실 망설여질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뭐 다행인지 아니, 다행스러운 면일 수도 있기도 한데 이제 어린이날에는 이제 기상 악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16만 명 정도가 어린이날 연휴에 제주도를 갔다고 하네요. 아, 많이 갔네요. 네, 역시 엄청 근데 많네요. 사실 제주도 너무 좋잖아요. 유채꽃밥도 너무 좋고. 맞아요. 네, 한가롭게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확실히 그 환경 보존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피해를 안 끼치는 방법에 대한 논의 같은 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막 조사하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 알게 됐냐면 요즘에
옛날에는 공정 여행이라는 용어만 있었대요. 어떤 환경적인 논의, 뭐 이게 2000년대에 주로 나왔던 용어인데 탄소 배출 최소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환경 보호하면서 여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만 나오다가 최근에는 지역 공동체, 문화 골고루 다 존중하자라는 뜻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여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대안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벌써 30분이나 넘어갔는데. 그래요? 네. 작품이 30분이나 많았나? 넘어가니까 카메라도 이제 돌아갔어. 아 그래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어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마무리하라는 이 카메라의 계시인 걸로 보이고. 자, 저희 안타까운 골방 라디오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관광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잡담 같은 게 좀 늘어나면서 방송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들고 세계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